제 기억이 맞다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꼭 10년 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던 옥소리 씨입니다. 배우 옥소리 씨.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배신에 대한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 87년에 데뷔를 해서 네. 당대 이 하이틴 스타로 큰 사랑받았던 배우 옥소리 씨가 두 네. 번째 파경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네. 작년 2월 17일에 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를 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3월 17일에 이 옥소리 씨와 자녀를 놔두고 살던 집을 아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허허, 네. 지금요, 사실 옥소리 씨 하면 시청자분들의 일단 이름 자체도 귀에 있고, 얼굴 보면 더 이제 낯이 익으실 거예요. 아, 옥소리 씨 오랜만에 본다 하는데 그 오랜만에 보는 옥소리 씨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뵈야 할 텐데, 최영일 교수님, 네. 또다시 이런 구설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소리 씨 하면 지금도 우리 네.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이틴 스타인데 그렇죠. 네. 제 대학생 시절에 청춘 스타로 최고였어요. 네. 비 오는 날 수채화 주인공. 아하, 그러네요. 그 영화에 이경영 씨가 데뷔했었는데 맞죠. 지금 중견 배우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저 때가 그 모습이죠. 저 장면이잖아요. 네네. 비 오는 날 수죠. 너무 네. 청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역시 하이틴 스타였던 박철 씨와 결혼을 해서 네. 큰 박수를 받고 인꼬 부부로 기억을 했는데 아하. 파경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갔죠. 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네. 간통죄로 처벌받은 거의 마지막 연예인으로 아.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이혼했다고? 네. 그러면 지금 왜 뉴스에서 아하. 박철 씨와 이혼한 건 벌써 이 10년쯤 된 얘기인데 네. 또 이야기를 하나? 그 다음에 박철 씨와 이혼을 하면서 간통이 크게 불거졌던 이유가 네. 이탈리아 셰프와 사랑에 빠졌고 네. 이 남편인 박철 씨와 아주 힘들게 구설을 겪으면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때 옥소리 씨가 굉장히 박철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박철 씨는 무슨 얘기냐?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고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흐름상 다시 문제는 해보고요. 네네. 지금 일단은 이 남자 소식이 초점을 맞춰볼게요. 두 네. 번째 이혼을 또 했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셰프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대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셰프와도 이혼을 했다. 네. 이게 좀 충격적인 소식. 지금 이 보면요, 이 남성이 이탈리아 남성이고 지금 셰프. 우리가 뭐 고상하게 셰프 하지만 쉽게 말하면 호텔이나 어떤 거기에 주방장이잖아요. 네, 주방장 요리사. 얘기하는 그렇다고 또 제가 무슨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요리사라고 뭐 합니다. 그냥 셰프 하니까 되게 뭐 거창하게 보이는데 그냥 셰프 주방장입니다. 호텔 등에 근무하는 주방장인데 레스토랑이나 호텔. 근데 지금 대만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대. 옥소리 지금 이탈리아 남성이요. 그러니까 박철 씨와 이혼하고 재혼했던 남성이요. 그런데 지난해 초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소리 씨 부부 지인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당시 둘이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정도로 관계에 금이 간 상태였다. 옥소리가 대만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 그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글쎄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 이탈리아 남성에 대한 문제도 뭐 있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이 2007년 당시에 아마 옥소리 씨가 간통죄로 이 남성하고 둘이 피소를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남성은 그 당시에 아마 이탈리아로 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탈리아는 간통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발생지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네. 간통죄 어떤 범죄 발생지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외국에 가 있으니까 못했어요. 네. 그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이 국내법에 의해서 간통죄로 옥소리만 처벌하면서 이 사람은 지명수배를 했던 거예요. 기소 중지돼 있던 그렇죠. 상태였죠. 네네. 예.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남성, 여러분 혹시 이제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백 변호사님, 네. 옥소리 씨에게 살면서 평생 갚겠다. 그런 말을 했던 남자라면서요. 뭐 사실 남녀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2007년도에 어쨌건 옥소리 씨와 박철 씨 부부가 헤어지게 된
원인이 지금 이탈리아 이 셰프 때문이었죠. 네. 옥소리 씨가 이탈리아 셰프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때 그런 모습에 이제 이탈리아 셰프에 반해서 사실 간통죄라는 부분이 네. 끝까지 부인하면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처벌 받겠다. 그런데 간통죄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서 그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간통죄가 없어질 거란 얘기가 저희들 사이에 돌아서 연수원 마지막 시험에 간통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간통죄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합헌 결정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옥소 씨가 처벌받고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인과 이제 같이 이제 뭐 나중에 결국 이제 대만에 살게 됐는데 네. 거기서 잘 살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이 이탈리아 셰프가 네. 다른 여자와 또 눈이 맞아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나가면서 네. 이제 또 다른 그냥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남는 아이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양육권 가지고 또 이 이탈리아인과 지금 또 법정 다툼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홍수민 아나운서, 네. 옥소리 씨가 여러 매체에 나와서 그 이탈리아 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던가요? 네, 두 어떤 가지 사람이라고?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방송에서는 네.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여기까지다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함께 살면서 평생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옥소리 씨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남성이 자기로 인해 옥소리 씨가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살면서 평생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또 인터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소리 씨가 재혼에 대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던 시기에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네. 당시에 이제 옥소리 씨가 보기에는 이 남성이 너무 젊고 창창하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 아하. 반면 옥소리 씨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일 때문에 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옥소리 씨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 떠나라고 밀어내려고 했지만 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어줬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옥소리 씨 하면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배우 박철 씨 얘기가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죠. 네. 지금도 박철 씨 가끔 라디오에서 제가 듣는데 네. DJ로 아주 쾌활하고 그렇죠. 즐겁게 저도 들은 적 생활하고 있어요. 있고 또 이제 이 재미교포 여성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청춘 스타일 때 80년대 후반에 활동을 했고요. 네. 96년에 화려한 결혼을 올려요. 그리고 누구도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반대한 대중이 없어요. 네. 박수를 치면서 정말 선남선녀의 만남이다. 아하. 요즘에 또 이 올해는 송송 커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불과 한 11년 차 결혼 생활 정도 됐을 때 아하. 간통 문제가 터졌고 네. 옥소리 씨가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이 얘기할 때는 네. 이 부인 쪽에서 바람이 났다. 이 외국 남자라고 하더라. 네. 또는 여기에 노래하는 남자도 끼어 있다. 누가 과연 이 대상이냐 복잡했는데 옥소리 씨가 이때 남편인 박철 씨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네. 11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아. 나는 끊임없이 이혼 요구를 했다. 네. 신혼 초부터 잘 맞지 않았다. 아. 그랬는데 박철 씨가 이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아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꼬 부부로 계속 알아왔거든요. 네. 10년 넘게. 그런데 그게 쇼윈도 부부였다라고 옥소리 씨가 폭탄 선언을 했고 네. 박철 씨는 여기에 정말 화를 내면서 네. 평생 다시는 옥소리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네. 모두 거짓말이다. 아하. 형사고소했다. 이렇게 대응을 했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눈물의 기자회견이 바로 저겁니다. 2007년 박철 씨와의 파경 관련, 즉 이혼하면서 또 재산분할 소송 같은 거 그런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의 흘려 그 기자회견 한 건데 한 집 안에 살면서 따뜻한 대화 없이 살았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늘 같은 문제로 충돌하며 살았지만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에 앞서 말한 쇼윈도우로 살았다. 아무 문제 없는 양 살아왔다. 그러면서 박철 씨는 가장으로서 기본적 의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지 않았고 11년간 살면서 여러 번 이혼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신혼여행 후 얼마 안 돼서부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박철 씨는 모든 게 거짓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옥소리 씨가 모든 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면서 옥소리 씨를 다시는 보지 않게 네. 되기를 바란다. 정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옥소리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옥소리 씨가 이 2007년에 눈물의 기자회견 한 이후에
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가끔은 심경을 밝힌 게 있는데요. 그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으로 너무 문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아무것도 상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 이제 사건이 났을 때 2009년 여름쯤 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언론이나 네티즌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를 가져오게 한 인물이다. 옥소리 씨가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간통죄가 저때 이제 2007년 당시에 누군가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이거는 이번에는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였습니다. 한 표 차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간통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어도 그때 당시 위헌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심선고해서 이제 정과는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옥소리 씨가 간통죄를 없앤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네. 저희 법조인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옥소리 씨가 제기한 이 간통죄가 관련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올까가 네. 지금 변호사들도 그렇고 아하. 그 당시에 법조계 이제 공부를 하던 친구들 또 네. 연수원에 있었던 저희들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홍수민 아나운서, 당시 옥소리 씨가 주장했던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했던 주장의 그 근거 논리는 뭡니까 대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소리 씨 측의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한번 네네.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의 성생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결국 네. 나중에 이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잖아요. 저 이유 때문에 결국 위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에서 형벌권을 들이대는 것은 좀 사실 옳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일부 일처제 하에서는 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아하. 이게 쇠고랑 쉽게 말해 쇠고랑을 채워야 될 일이냐? 네. 그러니까 부인한테 혼나는 건 맞지만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 게 맞느냐? 아하. 그리고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 네. 잡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통죄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도 유죄가 인정이 안 돼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러면 성관계했다라는 부분이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하잖아요? 현장을 덮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에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네. 이제 결국 위헌 결정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이 네네. 2015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나는데 네. 이 위헌 결정을 한 헌재 재판부가 네. 바로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통진당 해산했던 역사적인 결정을 많이 한 재판부인데 그래요? 이정미 재판관 기억하시죠? 네네. 헌재 소장을 하면서 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주문을 선고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 합헌으로 표를 냈어요. 합헌으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인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법적인 것을 집행하는 데는 백성 변호사의 얘기처럼 복잡한 게 많고 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은 가정주부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네. 심리적 위안이 됐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피면 나 간통죄로 처벌할 거야. 이런 이제 심리가 존재했거든요. 네. 무장해제가 된 거죠. 네. 이 옥소리 씨 사건이 얼만큼 불행하냐면 네. 옥소리 씨는 국내에 있을 때 첫 번째 이혼은 간통죄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고 네. 간통죄가 없는 사회에서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혼으로 지금 네.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 옥소리 씨의 참 인생은 네. 고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옥소리 씨 관련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지금 그 이탈리아 남성, 즉 옥소리 씨 측 주장으로는, 옥소리 씨 주장으로는 박철 씨와 이혼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이탈리아 남성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이 한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연락을 취해봤더니 네. 남성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아하. 남편은
옥소리 씨와 결혼한 적이 없다. 어허. 결탄코 없다. 네. 영어로 이제 문자를 보시면 at any given point라고 하는데 한순간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옥소리 씨의 이제 측과 좀 대조되는 입장이고 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저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뭐 이제 주장 싸움이긴 합니다만 실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어떤 걸 뭐, 법적인 관계를 조사해 보면? 아니 이제 뭐 결혼식을 정식으로 대만에서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아이가 있을 겁니다. 두 명. 네, 두 명의 아이가 있을 지금 거예요. 양육권 분명 중이래요. 네. 네, 적어도 사실은 관계는 성립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예, 적어도. 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탈리아 남성은 왜 이제 와서 글쎄 이제 와서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옥소리 씨와 결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상 결혼한 적이 없다는 법률상.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낳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혼 관계고요. 아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인 신고를 제외하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걸 보통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양육권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 남성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이탈리아 내에서의 그 결혼에 대한 관념이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거짓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하. 이태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서 연애 개념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게 왜 자꾸 결혼이라고 하지?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 이탈리아 남성이 옥소리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네.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이 좀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실혼 관계는요. 통보하면 되는 그냥 저 그만 만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이혼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혼은 말 그대로 일방이 통보만 하면 끝입니다. 아하. 다만 뭔가 뭐 다른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여도 어쨌건 뭐 성적 성실의무라는 건 있거든요. 부부간에. 네. 그럼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면. 네. 뭐 대만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만이 지금도 간통죄가 간통죄 남아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하게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남자만 처벌해요.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대만에서도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로 처벌을 못 하겠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혼인 관계 실체가 있었고 아이들까지 있었다면 저는 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남성 이탈리아 남성은 사실혼 관계이면 아마 지금 적극 변론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데 지금 양육권 재판이 진행 중이래요. 그럼 자녀들이 지금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건 지금 이게 부모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고통을 굉장히 자녀들이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뭐 좋게 헤어지기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고 헤어지게 되면 그래도 서로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네.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그러면서 잘 자랄 수 있는데 아하. 지금 현재 옥소리 씨가 양육권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공평하게 네. 뭐 일주일에 3일은 3.5일은 옥소리 씨, 아이고. 3.5일은 이 이탈리아인에게 이렇게 양육 그 책임을 일단 부과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이탈리아인이 지금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해 생각을 가지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뭐 결혼한 적도 없다고 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지금 옥소리 씨의 주장과 이 지금 이탈리아인의 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만에서도 양육권 관련해서는 결국 옥소리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완전히 황당무계한 게 말이죠. 네. 옥소리 씨의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현재는 자 아내인 옥소리와 두 아이를 놓고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가버린 겁니다. 나 그만 살래. 근데 그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딴 여자가 생겼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미국계 대만인인데 이 언제 이혼을 한 거야 도대체? 지난해 2월에 이혼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는 전해졌어요. 지난해에 미국계 대만 여성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다. 아하. 그럼 이 여성과도 지금 사실혼 관계인지 또 법적 혼인을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아이는 지금 엄마인지 아닌지, 법적 엄마인지 아닌지, 새엄마인지 모를 여성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을 아빠라는 자가 버려놓고 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사람인데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네, 뭔가 좀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에 옥소리 씨가 한 TV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혼 이후의 삶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이랬습니다. 재혼 이후 낳은 아이들에게도 편한 엄마가 아니었답니다. 계속 숨어 살았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가도 한국 학부형들이 있잖아요. 행사가 있으면 엄마 오라고 하는데 선뜻 못 가겠다랍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그 두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옥소리 씨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전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옥소리 씨가 지금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 옥소리 씨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불행한 소식을 닥치게 돼서 글쎄요,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또 추가 취재가 되면 뉴스파이트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